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주차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2장 마지막 부분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고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게 팽창 시멘트 남아 있죠. 자, 팽창 시멘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멘트가 팽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내용 중에 이 시멘트는 수화 반응을 하면서 열이 나면은 팽창을 했다가 또는 팽창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 식는다든지 안 그러면 건조 수축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수축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수축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팽창 시멘트를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보면 수축 보상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여기 보면 수축 보상용과 프리스트레스 도입용으로 구분이 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축 보상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축이 될 것에 대비해서 팽창을 좀 많이 시키는 것을 수축 보상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수축 보상용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기 재령에서는 팽창을 한다 그랬고 그 이후에는 건조 수축이 발생해서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팽창 보상용, 그 수축하는 데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팽창하게 하는 것. 자, 그것이 수축 보상용이고, 그럼 실제로 크게 팽창을 시켜서 나중에 다 굳고 나더라도 팽창돼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화학적 프리스트레스 도입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 2에 14죠. 자, 그림 2에 14를 보면은 자, 보통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축 보상용, 아까 얘기했죠. 수축 보상용 콘크리트. 그 다음에 스트레스 도입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보통 콘크리트 한번 볼까요? 자, 이게 0입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팽창, 아래로 내려오면 수축입니다. 이거는 재령입니다. 이제 시멘트를 콘크리트를 만들었을 때 보통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는 수축을 하지 않다가 자, 수중 양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건조 양생을 한다. 자, 수중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 양생을 시키는 것이고 건조 양생은 공기 중에서 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렇게 수축을 합니다. 처음에 내가 만들었을 때는 이만한, 즉 수축도 팽창도 없는 이만한 크기의 콘크리트를 만들고 싶었는데 보통 콘크리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만큼 건조 수축에 의해서 줄어들더라는 이야기죠. 수축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축 보상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초반에 이와 같이 팽창을 하는 겁니다. 이만큼 팽창을 했다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조 수축이 일어나겠죠. 수축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을 하는 거죠. 수축해가지고 결국 쭉 마지막 되면은 거의 팽창도 아니고 수축도 아닌 0이 되는 최종적으로 이만한 콘크리트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것이 수축 보상용이다. 팽창 콘크리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원래 이만큼 한 거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보통 콘크리트를 사용하니까 이만큼 수축을 해버리더라는 이야기고 팽창 수축 보상용 팽창 콘크리트를 사용하니까 초반에는 팽창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크기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도입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 도입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팽창을 한 다음에 수축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이만큼이 팽창이 되어 있는 상태로 세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프리스트레스 도입 콘크리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언제 사용할 거냐 하면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고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면 콘크리트는 인장이 약하기 때문에
압축에는 강합니다. 인장이 약하기 때문에 인장측 아래쪽이 인장이죠. 아래쪽이 이렇게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어주냐면은 철근을 넣어줍니다. 철근. 자, 이게 철근입니다. 철근을 넣어서 이 중립축 위쪽에 있는 압축측은 콘크리트의 압축력으로 견디고 아래쪽에 있는 인장력은 철근이 견디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SC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보라고 하는 거는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기본 개념은 이걸 당깁니다. 양쪽으로 당겼다가 콘크리트를 탓을 합니다. 탓을 하고 나서 양생이 되어서 완전히 굳었습니다. 콘크리트가 굳고 나서 이걸 끊어줍니다. 딱 끊어요. 끊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미는 힘이 발생을 하겠죠. 맞습니까? 자, 이게 이걸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PSC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거는 철근이 아니고 우리가 PSC 강선 또는 강봉, 자, 이런 걸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 강봉에는 굉장히 긴장력,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선을 당겨 가지고 정착하는 거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트레스 도입 콘크리트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이런 거죠. 콘크리트 탓을 하고 여기다가 PSC 강봉을 넣어주겠죠. 넣어주고 탓을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팽창을 하겠죠. 콘크리트가 팽창을 합니다. 이번에는 콘크리트가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그죠? 팽창했다가 이만큼 팽창했다가 쭉 줄어들어 가지고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뭐 이 정도, 이 정도로 팽창된 상태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안에 있는 PSC 강봉에는 역시 마찬가지 큰 긴장력, 즉 인장력이 남아있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스트레스 도입 콘크리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PSC라는 이야기가 이제 새로 나왔는데 아마 바로 처음은 뭐 한 방에 뭐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왜 안 되지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또 나오면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자, 방금은 이제 그 팽창 콘크리트 이야기 나와가지고 제가 PSC까지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이제 시멘트의 저장 및 수송입니다. 시멘트를 저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송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시멘트는 우리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풍화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나 이산화탄소 얘들하고 만나면 풍화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시멘트에 안 좋은 영향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나와 있는 것처럼 가벼운 수화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멘트가 풍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의를 요한다. 자, 읽어볼까요? 자, 방섭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입하된 순서대로 저장해야 된다. 그리고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써야지 뒤에 들어온 걸 먼저 쓰다 보면 먼저 들어온 놈은 어떻게 돼요? 풍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방섭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는 뭔지 알죠? 우리 곡물 저장하고 시멘트 저장하는 이런 거를 사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고에 또는 저장을 하기도 하죠. 포대 시멘트는. 자, 그래서 시멘트가 우리가 그냥 샀을 때는 포대 시멘트를 사용하죠. 그러나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벌크 시멘트 해가지고 큰 시멘트 차 봤죠. 그대로 와서 시멘트 벌크 가루를 막 사일로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된다. 자, 이거는 사일로가 이렇게 저장 사일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만큼 시멘트를 저장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그죠? 요런 부분.
자, 이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시멘트가 안 나오고 여기 굳어버릴 수도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포대 시멘트인 경우에는 지상 0.3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서 올려두어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이때 13포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자, 13포 이상 쌓아 올리니까 검사나 반출에도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밑에가 또 붕화가 된다든지 그런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13포대 이상 쌓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가 좀 저장한 시간이 좀 됐다 그러면 실험을 해서 품질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비중 시험이라든지 강도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춰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낮춰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 시멘트 수송 시에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포대 시멘트나 가루 시멘트, 자, 우리가 가루 시멘트를 벌크 시멘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 쭉 읽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상을 모두 마치고, 자, 연습 문헌은 뭐 따로 리포트 나가지는 않습니다.